네, 우선 저희 첫 사무실 구독자 모임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우선 저만 찍고 있기 때문에 부담 안 가지셔도 됩니다. 네, 우선은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사실 저를 보러 오셨다는 분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좀 문화에 부담이 돼요. 사실 무슨 얘기를 해야 되고 뭘 해드려야 될까. 근데 저는 이제 부담을 덜겠습니다. 왜냐면 저는 밥을 샀기 때문에 부담은 덜 가지겠습니다. 그냥 편하게 제가 다과까지 준비를 했잖아요. 그냥 제 얘기가 도움이 되든 안 되든 그냥 저는 좀 떠들고 또 여러분들이랑 같이 얘기하면서 소통하면서 질문도 받고 하면서 그냥 그렇게 얘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얘기하시면서 궁금한 거 있으면은 질문을 바로바로 해주셔도 좋겠어요. 저 혼자 얘기하는 거는 레퍼토리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면 좋을까요? 무슨 얘기를 하면 좋을까요? 각설하고 바로 질문을 드리면 일단 팔고 싶은데 이제 다이소는 그래서 사서 보내면 된다 이런 건 알겠는데 다이소가 아니라 다른 데서도 만약 이제 어떻게 팔고 싶으면 이제 어떻게 방식이 어떤지 네. 이런 까지 물어봐서 아, 네, 그럼요. 실례일 수도 있지만 한번. 아니, 전혀 실례 아니고요. 아, 감사합니다. 네. 네, 여기 가운데 놔주시면. 우선은 다이소는 하나의 예시를 든 거고 다이소만 파셔야 아마존에서 팔린다고 한 적은 없어요. 그래서 다이소에서 물건 소싱하는 게 쉽긴 해요. 사실 싸고 만약에 저희가 뭐 1, 2만 원짜리를 보낸다고 했을 때 그거 10개만 보내도 10만 원이고 50개 보내면 50만 원이고 너무 부담되잖아요. 근데 다이소 1, 2천 원짜리 10개 보내도 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덜 부담되니까 좀 쉽게 시작할 수 있고 쉽게 소싱할 수 있는 게 다이소긴 해서 다이소를 말씀드렸던 거고 우선 모르겠어요. 그 카테고리가 워낙 다양하긴 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캠핑을 안 가요. 저보고 캠핑용품 팔려면 좀 못 팔아요. 뭐 알아야 팔죠. 가봤어야 뭐 감성을 알죠. 전혀 모른단 말이죠. 근데 누군가는 캠핑을 잘 해봤고 근데 한국에서 이런 캠핑용품이 너무 괜찮은데 가격도 괜찮아. 저는 팔아보는 거 되게 좋다고 생각하고 저는 강아지를 안 키워요. 그래서 애견용품이 뭐가 좋은지 모르거든요. 근데 역으로 이 애견용품 너무 이쁘고 좋다. 근데 가격도 너무 싸다. 이거는 다른 나라도 별로 없을 것 같다. 저는 그거 팔면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카테고리에 대한 한정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본인이 저는 건강식품 쪽 업계에 있었기 때문에 건강식품을 시작했고 건강식품 그리고 잘 팔리는 게 뭔지 알았기 때문에 그거를 올려서 이제 판매를 시작한 거였고 그래서 꼭 온라인이 됐든 뭐가 됐든 아니면 내가 뭐 애기 엄마라서 이런 제품을 꾸준히 구매를 했는데 이게 잘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여러분들이 좀 잘 익숙하고 잘 써왔고 내가 쓸 때 이건 가성비도 너무 좋고 너무 좋은 상품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아마존을 판매를 시작하시면 어떤 마인드로 가지시면 되냐면 예를 들면 제가 만약에 뭐 이 제품을 썼는데 너무 좋아요. 이거 좋다. 이거 뭐 그냥 좋다. 그럼 다음에 뭐 또 다른 버전 나올까? 이거 얼마에 싸게 살까? 이 고민을 하시는 거 이제 구매자의 생각인 거고 여러분들이 결국 생산자, 뭐 판매자의 마인드를 가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아마존 판매 기술을 아신다면 좋은데? 근데 이거 아마존에 파나? 이 개념으로 계속 가져가셔야 돼요. 그래야 그럼 실제로 아마존 쳐보면 되잖아요. 예를 들면 A 펩시라면 A 펩시 쳐보면 안 나와요. 왜 아무도 안 팔지? 내가 한번 이번에 한 10개만 보내서 한번 넣어볼까? 이 개념을 자꾸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그냥 온라인을 보다가도 다이소 가다가도 이거 뭐야? 되게 좋은데? 파나? 이런 거 파나? 그 개념으로 자꾸 보셔야 자꾸 이렇게 확장이 되거든요. 저도 영상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락토핏을 제가 아마존에서 팔지만 락토핏은 노란색이 되게 한국에서 많이 나가잖아요. 노란 색깔 유산균 락토핏. 근데 그건 당연히 많이 팔리고 있어요. 한 달에 500개인가 1000개가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파네. 나도 팔고 싶다. 근데 왜 초록색은 안 팔지? 왜 빨간색은 안 팔지? 왜 노란색만 있지? 그냥 저도 그게 시작이었다고요. 그래서 저도 초록색 그거 팔고 나서 저도 그걸로 한 달에 1, 200을 벌더라고요. 그래서 괜찮네, 괜찮다, 이 시장 괜찮다. 그래서 저도 그냥 그게 시작이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좀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질문은 저걸로 하면 제가 질문을 너무 좀 광범위하게 한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면 살 때 그럼 소매가로 그냥 소비자가로 사서 파는 걸로 맞아요. 도매가가 아닌 네, 도매가로 안 받아요. 그리고 도매가로 주지도 않겠죠. 그러니까 직접 공장이나 이런 데 컨택하는 게 아니라 그냥 소비자가로 그냥 마트나 이제 실생활에서 갈 수 있는 데서 사서 매입해서 파는 거예요. 맞아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소매가로 그래서 요즘에는 도매가보다 소매가가 쌀 때가 있어요. 요즘에 도매가가 만약 2,000원인데
실제 네이버에서 막 1,600원, 1,700원 이렇게 팔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온라인 예, 도매가가 옛날처럼 그렇게 싸지 않아요. 왜냐면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게 제가 도매처한테 만약에 500개를 주면서 제가 뭐 10,000원에 준다고 칠게요. 근데 사실 제가 소매가로 제가 이거를 온라인 독점으로 그냥 최저가로 해가지고 제가 이걸 팔면 하루에 500개도 우습거든요. 이 사람이 한 달에 500개 가져갈 때 내가 조금 더 이 사람보다 주는 거보다 싸게 해가지고 내가 온라인 올리면 내가 하루에도 500개, 1000개를 팔 수 있는데 그럼 내가 그냥 차라리 여기서 팔고 내가 많이 그냥 가져가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옛날만큼 도매상이 무조건 중요하다 그건 또 아니에요. 어떤 상품에 따라서 도매상이 되게 중요하겠지만 정관장 같은 경우는 도매상이 되게 중요해요. 그냥 루트가 없어요. 나오는 루트가 없어요. 그리고 저희도 그 대기업 제품들이 괜찮다고 하는 거는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제가 뭐 이런 예를 들면 이런 제품을 파는데 이런 제품이 듣보잡이에요. 중소기업 제품인데 이런 제품을 제가 물건 어떻게든 뭐 싸게 갖고 왔다고 한들 이 업체도 결국 온라인에서 팔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이거를 만약에 온라인에 너무 이런 게 무너졌어. 그럼 얘네가 물건 공급을 안 해버릴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물건 받을 데가 없으면 망하는 건데 대기업은 아시다시피 도매처가 진짜 많아요. 뭐 지역별로 있잖아요. 근데 그 물건이 어느 지역에 지금 이 셀러한테 가서 팔린지 너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사실은 대기업계 하기가 되게 좋아요. 물건이 끊길 수가 없어요. 리셀러. 아니 뭐 농심 라면이 뭐 이게 얘가 500원에 팔았는데 아니 우리 1,000원에 팔고 있는데 네가 500원 누구한테 받을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사실은 좀 그런 대기업 걸 팔면 역으로 그런 장점은 있어요. 유통망이 너무 다양해서 누구한테 받는지 누구 걸 끊어야 얘가 멈출 수 있는지 그게 몰라요. 그래서 그냥 사실 대기업들은 그냥 손 놨어요 어느 정도. 에이 모르겠다 알아서 팔아라. 그래서 막 온라인 가격 다 무너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좀 있죠. 그래서 옛날처럼 막 도매가 할 필요가 없다. 온라인에서도 되게 싸게 살 수 있다. 저도 실제로 예전에 정관장 소싱을 온라인으로 다 했어요. 위메프, 티몬 쿠폰 미친 듯이 뿌려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물건 다 거기서 샀어요. 네, 쿠폰 티몬이랑 다 망했지만 근데 저는 거기서 어마어마하게 싸게 샀기 때문에 그걸 리셀로 제가 10,000원에 사서 12,000원, 13,000원 그냥 팔았어요. 근데 그 시장이 먹혔던 거죠. 근데 저는 감사하게 티몬 뭐 위메프가 있을 때 거래액을 늘려가지고 그나마 제가 조금 판매액이 많이 늘어났을 때 제가 다행인 건 그때 도매처를 제가 구한 거죠. 내가 지금 한 몇천만 원 지금 팔고 있는데 해줄 수 있느냐. 당신이 나 못 믿겠는 건 알겠는데 내가 지금 매출을 보여줄 수 있지 않느냐. 내가 지금 쇼핑몰 들어올 수 볼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뚫어놨는데 티몬이랑 위메프가 딱 망하고 나서 정관장 리셀러들이 다 사라졌어요. 도매처 못 구했으니까. 그래서 저도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 부분은.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좀 계속 좀 기회도 찾아야 되는 거고 도매처가 그렇게까지 옛날만큼 도매가가 중요하진 않은 시대가 된 것 같긴 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궁금했던 게 저는 그게 마음에 들었었거든요. 아마존하고 국내에서 파는 거가 이제 3배나 4배 정도 차이가 나는 거를 네. 찾는다면 이제 마진이 어느 정도 있을 것 같으니까 그 항공으로 보내보고 팔리는 걸 보고 이제 그 아이템을 선정한다는 것도 마음에 들었었는데 근데 실제로 집에서 아마존을 이제 베스트 상품이든지 그러니까 매칭을 시켜야 되잖아요. 어떤 거를 근데 이제 예로 주신 거는 이제 다이소든지 뭐든지 그런 상품인데 의외로 아마존에서 그런 거를 비교하면서 사는 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런 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잘 팔릴까 그런 마인드는 가지려고 하는데 그것도 무슨 뭐 찾는 요령이라든지 이런 게 좀 있을까요? 우선적으로 요령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키워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저랑 윤셀님도 아마존 강의를 하지만 저희도 소싱하는데 망하는 제품 많아요. 윤셀님도 지금 제품 제가 듣기로 한 대략 한 30개 정도 판매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그 30개 찾기 위해서 한 300, 400개, 500개를 보냈다고 하시는 걸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우리는 테스팅 많이 한 사람들이고
여러분들은 테스팅을 아직 한 개도 안 한 분들이기 때문에 매출 차이가 난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약간 그런 어떤 실행력이 또 얘기 나올 수도 있는 건데 결국 아마존은 보내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 보내고 저희가 직구로 하잖아요. 그럼 한국에서 배송하고 막 거기까지 가려면 최소 그러니까 예를 들면 7일 정도 걸리면 고객이 이거 구매하면 7일 걸리는 게 있고 이거 구매하면 내일이나 내일 모레 오는 상품이 있어요. 당연히 그리고 그게 있어요. 아마존은 그러니까 미국이잖아요. 미국 땅이 멀잖아요. 제가 1kg짜리를 제가 만약에 오늘 하나를 보낸다고 칠게요. 운송비가요 35,000원에서 4만 원 나와요 하나에. 제가 생각해보세요. 제가 이거 10불짜리 파놨는데 운송비를 4만 원 받으면 누가 사요? 근데 제가 이거를 한 박스를 해서 제가 20kg를 만들었어요. 그럼 이거 1kg당 7,000원이거든요. 항공으로 똑같이 보내도. 그러니까 많이 보내게 되면 싸진다고요. 그러면은 배송료를 7,000원만 받아도 돼요. 근데 한 개만 보내면 제가 4만 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경쟁력이 없어서 그래서 아마존을 플레이 하실 거면 웬만하면 FB 창고에 넣어 놓으셔야 되는데 그래서 처음 보는 눈은 저희도 보는 눈 없어요. 보는 눈 있으면 저희도 100%다 성공하죠. 그래도 다른 분들보다 좀 나은 건 우리는 그래도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니까 그나마 조금 이런 것들이 좀 잘 팔리던데 이거 해볼까? 조금 확률이 높아갔다는 거 대신에 유셀님이 더 잘하는 건 4,500개를 넣어봤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광고도 돌려봤기 때문에 잘 파는 게 있는 거고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전 한국에서 잘 팔리는 걸 팔아요. 한국에서 잘 팔리는데 왜 아마존 안 팔지? 전 이런 걸 팔아요. 왜 이 브랜드에서 왜 아마존 안 들어갔을까? 전 그런 걸 팔기 때문에 전 그런 식으로 파는 거고 윤셀님은 그런 식으로 또 파는 거고 네 그렇습니다. 네 마이크 돌아가면서 안 하셔도 돼요. 하셔도 돼요. 먼저 하셔. 아니 하세요. 아니 먼저 하세요. 이게 마이크를 집으니까 뭐 할. 네, 저는 그 두 가지 정도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업로드된 거 보면 예를 들면 그 라면 같은 걸 보면 영문판 패키지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 리셀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 물어봤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영문판 패키지로 되어 있다는 건 수입 완제품, 그러니까 수입용 제품이라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리셀하는 사람들은 그 수입용 제품을 파는 게 아니라 국내산에 팔기 때문에 패키지가 이제 한글화돼 있을 텐데 그게 규정인 건지 아마존에서 판매를 할 때 예를 들면 화장품을 팔아도 수출용 패키지로 해서 사진을 올려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한글만 하고 뒤에 있는 상세 정보만 영문 표기로 된 거를 뭐 라벨링을 해야 되는 건지 약간 그런 게 좀 궁금해요. 네. 그렇죠. 되게 날카로운 질문이네요. 이거는 강의 때나 나오는 질문이고 강의 때나 답변 드리는 답변인데 오늘 답변을 드리면 이거 올릴지는 안 올릴지는 모르겠지만 우선적으로 그게 있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우선적으로 아셔야 될 거는 아마존에서 웬만한 반품권은 이제 판매자가 물거든요. 그 우리는 결국 반품이 좀 덜 돼야 된단 말이죠. 예를 들면 이런 상품이 있으면 이게 앞에 영문으로 돼 있고 막 해요. 근데 내가 받았을 때 한국어가 표기가 돼 있어요. 뭐야 다르잖아. 반품해도 저희는 할 말은 없어요. 그러니까 딱 봤을 때 그냥 환불을 안 할 느낌 우선 가져야 되는 게 우선 첫 번째긴 하고 두 번째로 실제로 해외 전용으로 나온 상품들이 있어요. 그런 상품도 있어요. 실제 한국에 없어요. 그런 패키징 자체가. 그럼 못 파는 거죠. 패키징이 다른데 뭐 내용물은 같습니다라는 말로 대체하기가 사실 저희가 만약에 고객이랑 다 연락하면서 보내는 게 아니라 아마존에서 그냥 보내고 아마존에서 고객 상담까지 다 하기 때문에 저희는 고객한테 얘기할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환불이나 반품이 들어오면 저희는 그냥 고스란히 그걸 다 마이너스로 메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웬만하면 패키징 같은 걸 하라. 그리고 뒤에 가끔 원료가 다른 경우가 있어요. 뭐 이 나라에서는 이런 원료를 싫어해서 원료를 빼는 경우가 있는데 원료가 다르면 완전 다른 상품이에요. 그거를 만약 가품 신고를 하거나 문제 제기를 하면 저한테도 영향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아무리 패키징이 좀 다르더라도 원료는 같아야 돼요. 원료는 같아야 되고 원료 갖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가끔 내가 이 패키징을 올렸어요. 처음에 제품 올렸는데 리뉴얼이 된 거예요. 리뉴얼이 됐으면 이제 그 사진을 바꿨는데 안 바꾸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는 그냥 팔기도 해요. 그냥 리뉴얼된 상품 그냥 보내주고 팔기도 하는데 너무 많이 바뀌면 고객 입장에서 야, 아니, 너 잘못 산 거 이거 아닌데 막 이럴 수도 있어서 그래서 그런 것들은 조금 본인이 고민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그냥 한국어로 된 표기사항을 그냥 사진 찍어서 올렸어요. 그냥 이 제품 자체를 찍은 거니까. 근데 아마존에서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야, 이거 우리 고객들이 잘 못 알아보니까 앞에 이거 영문으로 바꿔. 그냥 영문으로 바꿨단 말이죠. 근데 역으로 이게 다른 사람들이 이게 영문판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이미지에서 영문으로 바꿨다는 거. 네, 이미지 그냥 포토샵으로 그냥 영문으로 그냥 아마존에서 그렇게 만들라고 했어요. 저한테 전 상품을 하지 말라고. 어떤 그러니까 특정 상품을 얘기하면서 이 상품 영문으로 바꿔 이래서 영문으로 바꿨어요. 그랬더니 역으로 사람들이 제 거를 못 파는 거예요. 왜냐면 저는 이거 미국판 락토핏인가 이러면서 못 파는 거예요. 근데 그 리뷰를 잘 보면 제가 보낸 상품도 한국어로 표기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 트릭이기도 해요. 제가 영문으로 바꿔놓으면 영어로 다른 사람들이 제 걸 못 팔아요. 아, 이거 영문판 나 한국에서 못 구하네? 이럴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리뷰를 보시면 패키징이 이 사람 이렇게 해놓고 한국 거 보내네. 보니까 이 사람 그냥 제품은 요건데 리뉴얼된 걸로 계속 요즘에 보내고 있구나. 그런 걸 또 리뷰를 통해서 또 볼 수도 있어요. 정책상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걔네가 정책적으로 뭐 네. 그러니까 영문판으로 패키징이- 올려야 된다 이런 건 아닌 거잖아요. 네. 그쵸. 꼭 그게 뭐 그런 건 규정상 뭐 그건 아닌데 근데 영문판으로 올리면 좋아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신에 실제 팔 때는 이거 소매 한국판 그대로 가서 그죠? 웬만하면 그렇게 가긴 해요. 그래서 이런 거 저희가 바꿀 수가 없어요. 예. 그리고 실제 되게 많더라고요. 되게 그러니까 잘 팔리는 물건들 보면은 한국 쿠팡이나 네이버 찾아보면 없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 생각보다 해외 전용이 꽤 많구나. 그래서 저는 미국에 계신 분들도 되게 유리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게 이미 통관이 다 된 상황에서 그 사람들은 컨테이너로 또 하잖아요. 운송비가 얼마나 쌀 거예요. 저희가 뭐 1kg, 2kg 보내는 것보다는. 그리고 한꺼번에 대량으로 하니까 그래서 좀 싸게 닫고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운송비를 저희가 따로 낼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국내 배송비 정도만 내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미국 현지에 계신 분들도 저는 되게 장점이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는 수입 규정도 되게 빡빡하고 수출 규정도 빡빡하니까 뭐 이런 게 있는데 그래서 현지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소싱해서 그냥 바로 물건 보내면 끝나니까 되게 간단한 방법이라서 근데 그래서 미국에 있는 분들이 하시면 더 기회는 될 수도 있죠. 근데 한국에서 뭐 나왔는데 미국에서는 지금 어떤 마트나 어디서 가져가지 않는 이상 그리고 자기네가 살 때 도매가로 살 수 없으면 이미 자기들도 소매가로 사기 때문에 되게 비싼 가격으로 사긴 할 텐데 요거를 그쪽에서 도매처를 이렇게 뚫어서 막 할 수만 있다면 아마존은 너무 좋은 시장이지 않나 싶어요. 하나만. 네. 그 가격 차이가 3배, 4배 난다고 강의 때 들었는데 네. 실질적으로 그 마진은 10% 20%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거는 다 다르긴 하죠. 물론 뭐 제품별로. 카테고리나 네. 제품에 따라 다르긴 한데 실제 뭐 지금 취급하고 계시는 정관장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이제 부가세 환급을 받으면 10%라고 하는데 10%가 정확하게 아니라 또 좀 빠지는 부분들도 좀 있죠. 네네 그럼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궁금하고 제일 중요한 궁금한 게 이제 그 마진 부분이 제일 궁금하더라고요. 마진 우선은 마진 부분 많이 궁금해 하시긴 해요. 마진 부분 얼마나 남아요가 되게 궁금하시잖아요. 마진 부분. 근데 그건 본인 선택이긴 해요. 예를 들면 제가 이거를 1,000원에 사서 10,000원에 팔 수도 있는 거고 이거를 제가 1,000원에 사서 5,000원에 팔 수도 있고 3,000원에 팔 수 있는 거죠. 이건 개인의 자유이긴 하거든요. 제가 이거를 3,000원에 팔아서 나는 20%뭐 30% 마진만 먹고 나는 이거는 차라리 1,000개를 팔래. 이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에이 나는 이거 차라리 100개를 팔더라도 그냥 난 10,000원에 팔래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무조건 이거 몇 프로입니다라고 확정적으로 뭐 말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 상품을 누가 시중에서 이걸 팔고 있어요. 2,000원에. 제가 아무리 이거를 10,000원에 팔고 싶어도 시장가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팔려는 유사한 제품이 있으면 그 시장가가 존재를 하기 때문에 시장가에 따라 다른 거고 마진을 더 가져가려면은 싸게 갖고 오는 방법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럼 대량으로 내가 구매를 하거나 중국을 컨택하거나 아니면 도매처를 컨택하거나 뭐 그런 식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유통 오래 하신 분들은 그렇게 아실 거예요. 유통 오래 하셨던 분들은 어떤 식으로 하냐면 마진이 안 나오다 우선 매출을 올려요. 그러고 나서 대량으로 구입을 해서 마진을 올리는 방법을 가지고 가요. 아니면 쇼부로 쳐요. 야 내가 이제 얼마 가져가니까 너 나한테 얼마 좀 줘라. 아니면 다른 생각해보세요. 유통사는 많은데 제가 A 유통사한테 받았어요. 근데 처음에는 10개밖에 못 받으니까 당연히 비싸게 받는단 말이죠. 근데 제가 만약에 어느 순간 10,000개까지 올렸어요. 그럼 제가 쇼부 친다니까요. 내가 지금 10,000개 정도 갖고 가는데 그때부터 이제 막 컨택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데 B, C, D 연락하면서 이거 내가 지금 10,000개 정도 파는데 얼마까지 줄 수 있어요? 얼마까지 줄 수 있어요? 그럼 만약에 원래 10,000원에 받았다면 B는 갑자기 9,000원 불러요. 근데 여기서 7,000원 불러요. 그럼 역으로 저희가 A한테 다시 물어봐요. 6,500원 불러요. 그러면 얘가 오케이 하면 전 가만히 안 두냐 3,500원 버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규모의 경제를 이루어서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유통사들은.
그 처음부터 10개 가져가면서 무슨 막 8,000원에 달라니 7,000원에 달라니 그거 되게 초짜가 하는 짓이거든요. 그럼 답은 유통사는 가세요 이래요. 그래서 대부분의 그래서 마진이 처음에 안 되더라도 막 올려야 되는 거는 그걸 가지고 매입도 그 매입 쇼부도 칠 수 있고 실제로 내가 정말 팔고 싶었던 제품 업체한테 가서 저 요 정도 매출 올리는데 당신 거 정말 팔고 싶다. 나한테 독점 주면 내가 한번 팔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 마진이 또 많이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 소비자는 좀 많이 가져가긴 해요. 많이 좀 퍼센티지가 많이 높죠. 근데 뭐 좀 어느 정도 가격이 형성돼 있는 것들은 사실은 뭐 어느 정도 시장가가 좀 있어서 그래서 셀 뉴오즈를 할 때는 제 기준에서는 셀 뉴오즈 하면은 한 5에서 15% 정도 사이가 되는 것 같고 뉴 리스팅은 사실 몇 배수를 먹어도 사실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올리고 내가 세팅하는 거거든요. 셀 뉴오즈라는 거는 누군가 이미 팔고 있고 그 가격 세팅해 놓은 사람 거를 내가 따라 들어가는 건데 이미 그 사람도 되게 싸게 팔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좀 이 장단점은 있는데 셀 뉴오즈의 장점은 내가 물건을 바로 매칭하자마자 팔려요. 바로 팔려요. 그러니까 마진이 적든 크든 바로 팔리는데 새로 등록한 뉴 리스팅은 안 팔릴 가능성이 있어요. 그거는 모르는 이유. 그래서 뉴 리스팅을 하실 때는 소량만 넣으셔라. 그리고 테스팅을 꼭 하셔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마진율은 좀 그런 식으로 추후에 늘려나가는 방향으로 가져가셔야 그게 조금 더 규모의 경제로 가야 나중에 좀 그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윤셀린 강의 들어보면 거기 그 정부 지원을 많이 하잖아요. 이게 수출이다 보니까 네. 그 지난번에 강의 보면 4천만 원 이렇게 받으셨다는 것도 있는데 그런 거는 정부 지원은 어떻게 받는지도 정부 지원 사업들이 있어요. 그게 지자체별로도 있고 그게 또 어느 기관마다도 다 있거든요. 어디서는 운송비를 지원하고 어디서는 광고비를 지원하고 어떻게 하거든요. 결국 운송비, 광고비는 원래 저희가 써야 될 돈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현금으로 야 4천 툭 은행에 던져주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지원금 형식이 약간 그걸로 해서 더 매출이 나게끔 그런 작업들을 해준 거죠. 우리가 먼저 등록을 해야지. 네, 그리고 이제 매출이 아예 없으면은 지원받을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아까 매출을 빨리 올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 건 정부한테도 나 매출 어느 정도 올리고 너네가 이거 지원해주면 더 많이 할 수 있어. 그런 어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조금 더 많이 봐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윤셀님 같은 경우에는 달에 한 5천 정도 팔아가지고 연에 4천 좀 넘게 받으셨단 말이죠. 근데 국내에서 솔직히 생각해보세요. 5천만 원 매출했는데 누가 1년에 4천을 줘요? 국내에서 10억 했는데 좀 빵원 받았다니까. 지원금 없다니까요. 지원금 왜 줘요? 국내에서 잘 판 사람을. 수입하는 사람을 과연 정부 지원금을 왜 줘요? 수입하면은 달러가 나가는데. 그죠? 그래서 지자체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지자체별로 아니면은 또 기관별로 그 기관별로 매년 나오는 게 있어요. 3월 달이나 이때쯤 뭐 나오는 게 있거든요. 그걸 신청 잘 해가지고 운송비 명목으로나 광고비 명목으로 많이 줘요. 1년 정도 매출을 만들어 놔야 그다음에 예. 그렇죠. 신청하면 될 확률이 점점 더 높아지죠. 매출 높은 것들수록. 왜냐면 이 사람한테 밀어주면 조금 더 매출이 날 수 있는데 영원인 사람을 1,000만 원 밀어줬는데 이 사람이 안 날 확률이 너무 높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온라인이나 저희 아마존 같은 경우는 매출을 만드시는 게 가장 베스트고 그렇게 해야 조금 지원금 받기도 좋죠. 먼저 연락이 오는 거예요. 그냥 해외에서 뭐 세금 보고 이 사람 수출하는데 매출이 높네 하고 기업체에서 그 지자체 같은 데서 연락이 오는 거예요. 먼저 아니죠. 지원을 해준다. 저희가 신청. 셀러가 찾아먹어야죠. 그러니까 공고를 올리지만 그 공고를 광고하진 않죠. 어디 같은 데 올라오나요? 그런 게? 그죠. 그런 거는 유료가 있나요? 유료까지는 아닌데 솔직히 그거는 사실 너무 많아서 기관별로 그리고 지방에 있는 분들은 조금 더 그게 더 많아요. 수출 업체를 많이 밀어주거든요. 지방에서. 지방. 그래서 서울보다는 지방이 좀 많아요. 예전에 저도 그 홍삼 업체에서 일할 때 지원금으로 몇천 받았거든요. 수출하면. 그래서 근데 매출 영원인 업체를 돈 주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지방이면 지방일수록 조금 더 인센티브가 센 것 같아요. 지역 얘기하는 거 보니까 지자체네요. 네. 지자체로 가는 경우도 있고 서울에서 하시는 분들도 뭐 있을 수는 있는데 아무튼 뭐 수출이니까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게 되게 큰 메리트예요. 그리고 하나 뭐 추가적으로 얘기하면 한 달에 10,000불씩만 팔잖아요. 그러면은 그걸 신청할 수가 있어요. 에이펙 카드. 에이펙 카드가 어떤 거냐면 기업인들한테 주는 카드인데 그 카드를 있으면 에이펙 국가들이 한 30개 국가 되거든요.
무비자로 들어갈 수 있고요. 그럼 저도 예전에 해외 영업을 해서 그 카드를 받았었는데 그 승무원들 나가는 걸 다 그걸 통과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 줄 쫙 쓸 때 저는 카드 딱 한 장 가지고 쭉 하면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미국도 포함이에요. 네? 미국도. 아무튼 제가 아이펙 국가들인데 제가 지금 국가가 지금 생각이 안 나네. 한 30몇 개 군데인데 무비자로 들어갈 수 있고 그래서 수출을 많이 하면 아무튼 우대를 진짜 많이 해주는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최근에 저희 수강 이번에 들으시는 분 중 한 분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물어봤어요. 왜 아마존 강의 들으세요? 왜 아마존 왜 하고 싶으세요? 제가 지금 그 해외 기업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달러를 버는 걸 한다. 근데 너무 매력적이다. 달러 버는 게. 난 앞으로도 달러가 그렇게 떨어질 거라 생각이 안 들어서 난 달러를 벌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환율 되게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물가는 올랐지만 전 제가 가진 수익도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되게 괜찮아요. 저는 방어가 돼요. 어느 정도 방어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 정도 이렇게 달러를 버는 일이 꽤 괜찮다. 그리고 제가 돈을 좀 모아놓고 있다가 환율 좋을 때 팔아도 되는 거고 그거에 대한 그 선택권은 저한테 있는 거잖아요. 제가 환율이 좋을 때 안 좋을 때 팔 수 있는 것도 그 선택이 있는 거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좀 퍼센테이지를 더 먹을 수도 있더라고요. 지금 1,460원, 70원 이러잖아요. 저는 해외 영업할 때 1,100원대였거든요. 1,100원대. 그냥 앉은 자리에서 제가 10불짜리 팔면은 제가 만약에 10불이면은 10불에서 제가 100원씩만 먹어도 그냥 기본으로 한 제품당 그냥 1,000원에서 뭐 1,500원 더 먹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한 개 팔면 1,000원, 1,500원 제가 이거 100개, 1,000개 팔면 말 달라지거든요. 답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환율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뭐 좋은 거고 만약 안 나쁘면 뭐 또 물가가 떨어지니까 그럼 그거대로 좋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또 좋지 않나 싶어요. 달러 버는 거에 대한. 네. 질문 있으신가요? 사실 전 알게 된 지 얼마 안 돼서 네네. 질문이 굉장히 기초적일 수 있는데 정말 기초적인 것도 돼요. 한 두 가지 정도가 궁금한데 네. 첫 번째는 그 아마존 창고로 보내주는 우리 회사 물류 회사들이 있을 거잖아요. 네. 그 물류 회사들이 굳이 비딩을 하지 않아도 그 물류 회사들이 아마존 창고 보내주는 물류비가 거의 비슷한지 그거 하나랑 뭐 해보진 않았겠지만 아마존 창고에 악성 재고가 돼서 만약에 제가 구매를 해서 아마존 창고에 보낸 제품들이 판매가 오래 안 돼서 계속 창고에 남아 있다고 했을 때 그게 혹시 부피별로 아마 부피별이나 무게별이겠죠. 그걸로 그 재고에서 창고에 차지하는 부피마다 아니면 개월수마다 혹시 아마존한테 그거에 대한 창고에 대해하는 비용을 뭐 내야 될 것들이 있는지 이게 좀 궁금합니다. 우선적으로 좀 신기한 게 국내는 택배비가 얼추 비슷하잖아요. 뭐 2,900원, 뭐 3,000원, 뭐 3,200원, 3,300원, 3,500원 뭐 이러잖아요. 근데 미국 보내는 운송비는 진짜 차이 많이 나요. 제가 제일 싸게 보낼 때 뭐 비수기 성수기에도 있지만 비수기 때 보내면 한 7,000원대까지 보내거든요. 7,000원대까지. 근데 그 동일한 그 기간에 15,000원, 2만 원 부르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그 견적 비교를 많이 해야 돼요. 많이 하기도 하고 그리고 좀 단가도 많이 체킹하고 진짜 차이 많이 나거든요. 생각해보세요. 1kg당 10,000원 차이가 나는데 제가 만약에 한 달에 500kg 보낸다고 생각해보세요. 500만 원이잖아요. 그래서 되게 견적 비교도 많이 해야 되고 그리고 그 운송사가 믿을만한지도 봐야 되고요. 우선 그게 있고 그다음에 아마존에 악성 재고 얘기하셨는데 맞아요. 악성 재고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저희가 알려드리는 건 이제 리셀이잖아요. 저희는 처음 보낼 때 많이 안 보내요. 5개, 10개 보내요. 뭐 부피가 얼마나 하겠어요. 뭐 이거 5개, 10개 보냈다고 해서 이거 뭐 보관비가 뭐 몇십만 원 나오겠어요. 사실 그렇게 안 나오거든요. 보관비는 그렇게 크진 않아요. 보관비 크진 않은데 대신에 몇 달 동안 판매가 안 되면 폐기를 하죠. 저희도. 그리고 악성 재고로 너무 고민 안 해도 되는 건 만약에 이제 저희 제품 아니니까 저희는 적게 보낼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10개 보냈어요. 팔려요. 다음에 20개는 보내겠죠. 20개는 근데 너무 금방 나갔어요. 그럼 다음에 40개 보내겠죠. 그다음에 60개, 뭐 70개, 80개, 100개 보내겠죠. 그렇게 늘려나갔기 때문에 악성은 아니에요. 결국에 판매는 돼요. 늦게 되더라도. 근데 악성이라는 거는 1,000개 탁 안 나가네? 그건 진짜 악성이죠. 그래서 저희가 추천드리는 거는 적게 보내시라. 적게 보내고 팔리면 더 보내시라. 안 팔리면 보내지 마시고 폐기를 하시든 그 기부하는 것도 있어요. 기부도 할 수 있어요. 기부하면 좋잖아요. 기부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하면 그래서 악성 재고를 가져갈 일이 별로 없긴 해요. 아마존은. 처음 셀러가 등록이 되면 많이 보내지도 못하게 막아요. 보관료 그리고 생각보다 그렇게 세지 않아요. 쿠팡보다 덜 나갈걸요. 대신에 운송비가 많이 나가니까
그럼 그거는 이제 고려는 해야 되는 건데. 예. 보관료가 한 건당 발생되는 거야? 아니면 기간이 같이 책정돼요? 그게 기간별로 나오기는 하는데 그게 이제 부피나 무게에 따라서 부피를 많이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부피가 너무 크면 조금, 그리고 그게 성수기 비수기 또 달라요. 예, 성수기 때문에 보관료가 좀 비싸져요. 그래서 좀 그런 건 있는데, 근데 뭐 추이를 보면서 넣는 거니까. 그래서 저희가 항상 윤쌤이랑 저랑 하는 얘기가 10개 보내면 그 중에 두세 개만 팔려도 성공이다. 왜냐면 10불짜리 만약에 해갖고 한 상품당 제가 구입하는데 10,000원씩 썼어요. 근데 만약에 그 중에 제가 잘 나가는 거를 세 상품을 발견했으면, 세 상품이 만약에 한 달에 뭐 50개에서 100개씩만 나가준다면 한두 달이면은 몇만 원? 아니 몇십만 원 버는데 굳이 뭐 8개, 7개 제품 해봤자 7만 원 나간 거잖아요. 아니, 내가 한 달에 10만 원만 벌어도 이미 끝난 건데.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서 많이 트라이를 해야 돼요. 근데 그러면 귀찮아요. 왠지 아세요? 여기다가 라벨 붙여야 되죠. 여기다가 또 바코드 붙여야 되죠. 귀찮아요. 솔직히 말하면 귀찮아요. 저도 귀찮아요. 그걸 또 박스 또 짜가지고 박스에다가 넣고 뭐 거기다 박스 위에 또 붙이고 뭐 붙이고 귀찮죠. 엄청 귀찮죠. 귀찮은 일을 하니까 저희가 돈을 버는 거예요. 안 해요. 생각보다 안 해요. 그래서 귀찮은 거기 때문에 귀찮은 일을 해야 돈을 버니까 그 테스팅을 진짜 많이 해야 돼요. 윤셀님 거의 뭐 4,500개, 뭐 3,400개, 4,500개 했다는데 그 말이 쉽지 그거. 이 영문 라벨 다 만들고 이 바코드 만들고 뭐 박스 짜고 박스에다가 스티커 붙이고 그거 되게 힘든 일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분은 지금 쉽게 돈을 1,000만 원씩 버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작업들이 좀 있긴 해요. 계속 보낼 때마다 다 붙여요. 네. 근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만약에 그런 잡일이 많아요. 그럼 잡일은 그럼 직원 시켜요. 왜 굳이 꼭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전 직원 시켜요. 전 제가 안 해요. 저 스티커 언제 붙인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내가 제가 한 달에 1,000만 원 번다고 하면 난 그 차라리 그냥 난 소싱하는 일은 내가 돈 되는 일을 내가 차라리 더 하는 게 낫지. 내가 스티커 붙이고 앉는 것보다는 내가 차라리 소싱을 하는 게, 왜냐면 직원보다는 제가 제품 판매되는 눈본 그 실력이 더 있을 거 아니에요. 소싱하는 능력이. 좀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돈을 어느 정도 벌면 좀 차라리 직원을 쓰든지 아니면 차라리 저는 엄마도 시켰어요. 저는 엄마한테 스티커 붙여달라고 하고 엄마한테 용돈 드리면 되잖아요. 좀뭐 아깝진 않잖아요. 엄마 용돈 드리면. 좀 약간 그런 개념으로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잡일이 많다고, 잡일도요 프로세스를 만들면 그게 위임이 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하시니까 아마존도 그렇게 사업이 되더라고요. 근데 윤셀님은 워낙 이제 본인이 워낙 하려고 하시고 본인이 하는 걸 좋아하시니까 뭐 하시는 건데, 저는 제가 다 하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저도 만약에 이 일이 많아지면 직원을 더 쓰면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프로세스가 있으니까. 바코드 뽑아놓고 붙여주세요. 뭐 이 말이 어렵다면 못 하는 거고, 바코드 다 뽑아놓고 여기다가 붙이시면 돼요. 이러고 몇백 개, 몇천 개를 붙이라고 하면 뭐 그게 어렵겠습니까? 뭐 그거야 뭐 언제든지 뭐 직원이 쓰든 뭐 아는 사람 데리고 와도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아마존의 그 모든 하는 것들 프로세스화 시키고 돈 되는 일이나 조금 더 좀 부가가치 높은 거는 내가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면 되게 귀찮은 일을 맡기면 되죠. 그러면 이제 부업으로도 할 수 있다는 얘기가, 일주일에 물건 한 번 보내거든요. 저도 일주일에 물건 한 번 보내는데, 그러니까 밤에 바코드를 붙여도 돼요. 처음에는 밤에 바코드 붙여서 택배 기사님 오시기 전에 저 물건 오늘 내놨는데 이거 좀 택배 좀 보내주세요. 그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업이 된다는 거예요. 제품 구매는 밤에 해도 되잖아요. 온라인으로. 제가 꼬까콘 파는 꼬까콘을 그러면 뭐 밤에 구매하면 뭐 내일 아침 새벽에 오거나 뭐 주중에 오겠죠. 뭐 그냥 박스에 넣어놓고 그다음 택배 기사님 오시면 이거 좀 제 문 앞에 있는 거 좀 갖고 가세요 하면 되는 거니까. 아니면 편의점 택배 이용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방법은 아셔도 안 하는 사람이 정말 많아요. 그리고 10개 보냈어. 뭐 진짜 9개가 안 팔렸어요. 9개가 안 팔려서 그만두시는 분들도 있어요. 안 되네요. 안 팔리네요. 안 되네요. 그리고 안 하세요. 안녕히 가세요. 솔직히 말하면. 뭐 어쩔 수 없죠. 뭐 그거는. 아니 어떻게 장사 처음 하는 사람들이 처음부터 장사를 잘해요? 어떻게 처음부터 소싱하는 눈이 얼마나 뭐 좋을 거겠어요? 솔직히 말하면. 없죠. 뭐 팔린지. 뭐 아마존에 뭐 아니 실제로 아마존 셀러를 하면서 아마존 구매자로서 살아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미국인들이 뭘 좋아하고 실제로 한국 제품이 얼마나 좋아하는지도 우리를 모르는데. 그래서 조금 그런 시행착오가 분명히 있어요. 저는 시행착오 없다고 말 못해요. 저도 10개 소싱하면 저도 7개, 8개 다 망하는데. 예, 저도 망하는데 뭐
시작하는 분들이 처음부터 뭐 대박 터지면 좀 너무 감사하긴 한데 뭐 그게 쉽겠어요. 그래서 좀 그런 시행착오가 있고, 그러니까 자기 시간을 많이 태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돈이 막 어마어마하게 들진 않아요. 솔직히 말하면 아마존 솔직히 아까도 얘기했죠. 10개 제품 소싱 해봐야 한 개당 1,000원씩 하면 10개씩 보내면 에이 100개 보내면 10만 원 드는 거거든요. 10만 원. 뭐 어마어마한 돈은 아니에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시간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초기 자본이 없으신 분들은 그걸 자기가 해야 되는 거고, 돈이 있으신 분들은 처음부터 직원 쓰는 거고요. 돈이 없으니까 내가 시행착오 해야 돼. 그래서 부업으로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본인이 시간 태워서 하시라. 그러니까 본인이 그냥 알바비 그냥 자기가 나중에 뭐 돈 버는 거다 생각하고 그냥 본인이 투자하시고 하셔라.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하면 아마존에서 돈 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강의를 하는 거긴 하거든요. 나 같은 놈도 아마존에서 돈을 버니까 생각보다 어렵진 않으니까, 소싱 방법이 어렵지 않으니까. 국내에서는 진짜 박 터지긴 해요. 진짜 마트 가셔서 막 이런 얘기 진짜 강의장에 되게 얘기 자주 하는데, 마트 가보세요. 마트에 10,000개 상품이 판매가 되는데 10,000개 상품 하나하나 쿠팡이나 네이버 들어가보세요. 다 있어요. 셀러들이. 없는 셀러 없어요. 요즘 온라인 안 하는 업체가 어디 있어요. 다 판단 말이죠. 근데 걔네보다 우리가 싸게 팔 수 있나? 그럼 싸게 팔 수 없으면 마케팅이라도 잘해야 되는데 마케팅을 처음부터 누가 잘해요? 그리고 그 상품이 뭐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는데 내가 마케팅비를 과연 태울 만한 가치는 있는지는 그것도 모르는 일인데, 맞잖아요. 만약에 내가 펩시를 팔더라도 펩시 좋은 건 나도 알아요. 근데 이거 제가 가장 싸게 팔겠냐고요? 못 판다고요. 싸게 팔지 않고 내가 어떤 마케팅 능력이 있거나 내가 막 더 좋은 서비스를 얻지 않는 이상은 못 판단 말이죠. 그러면 국내가 그래서 박 터지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이거를 1,000개를 내가 지금 이걸 해서 뭐 1,000만 원을 벌어요 지금. 근데 누가 이거 쿠팡 들어와가지고 나보다 100원 싸게 팔아요. 저 다음 달 매출 0이라니까요. 그게 되게 박 터지는 일이에요 진짜. 그러면서 더 힘들어지는 거라서. 그래서 근데 아마존은 좀 달라요. 아까 얘기한 슈퍼에서 10,000개 정도 상품이 봤으면 그 중에 아마존에서 판매되는 게 제가 생각했을 때 500개 전후라는 거죠. 그러면 나머지 9,500개 중에서 잘 팔릴 만한 거를 제가 잘 소싱을 해서 올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만 올리는 능력이 어렵냐? 영어를 잘해야 되느냐? 챗GPT 이용하고 그다음에 사진 찍어서 포토샵 하는 것도 다 알려드리고 뭐 이거 이렇게 해서 알려드려요. 그러니까 제품 한 개 진짜 제가 작정하고 빨리 올리려고 하면 30분이면 다 올리긴 해요. 제가 작정하고 30분? 20분이면 될 것 같아요. 빨리 진짜 작정하고 올리면 10분, 20분이면 올릴 것 같아요. 진짜 작정하면. 그러니까 보통 넉넉하게 한 30분, 1시간 잡긴 하는데 그거 하나 올린단 말이죠. 생각해보세요. 제가 일주일에 제가 한두 시간 쓰라고 하면 제가 최대 맥시멈 하루에 2시간씩 쓰라고 하고 주 5일 하면 제가 10시간이잖아요. 제가 상품 소싱해서 리스팅 하는데 그러니까 수강생들이 좀 느리다고 했을 때 1시간씩 걸린다고 하면 10시간이니까 그냥 기본 3개 정도는 올릴 수 있다는 생각을 하잖아요. 제가 기본적으로 3개 정도면. 근데 안 올리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3개 정도, 2-3개씩 막 일주일에 2-3개씩만 꾸준히 늘려나가라. 그냥 꾸준하게 그냥 2-3개 정도씩만 소싱해서 물건 보내시라. 그럼 된다. 근데 안 보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죠. 테스팅을 해야 뭐가 잘 나가는지를 아는데 처음부터 리어카에다가 잘 팔리는 상품만 넣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지역이 어디인지도 되게 중요해요. 만약에 이게 주택가인지 아니면 대학가인지 아니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많은 경로당 근처인지도 모르면서 그냥 이 상품 잘 팔린다는 소식만 듣고 경로당 앞에 가서 애들이 좋아하는 거를 팔면 팔리겠냐고요. 당연히 안 팔리죠. 그래서 그거를 잘 팔리는 걸 찾으려면 결국에는 테스팅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꾸준하게 시간 투자를 해야 되고 꾸준하게 제품 발송을 해. 그래서 제 기준에서는 꾸준하게 제품 발송을 꾸준하게 하면 제가 봤을 때 돈 버는 상품 찾아요. 만약에 미국 저기 캐나다나 뭐 다른 시장도 있잖아요. 네. 그럼 그렇게 하면 내가 10개 보낸다 그러면 찢어서 보낸다나 아니면 그거는 그걸 아마존에서 알아서 우선은 그게 같이 붙어 있는 시장이 있거든요. 우선은 미국, 멕시코, 캐나다는 그게 분산이 할 수 있어요. 미국에만 보내도 캐나다 주문 들으면 미국에서 보내고 멕시코도 보내고. 유럽만 아니면 거의 같은. 네, 같은 그 지역 거기면은 다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미국 하면 캐나다, 멕시코까지 또 가능해요. 그리고 다 그 인터페이스가 거의 똑같아서
이제 거기 현지 대신에 나라별로 수입 규정이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인지를 해야 되긴 하죠. 그러니까 인터페이스가 똑같다고 다 똑같은 프로세스냐 그건 아니에요. 어디서는 이걸로 수입 허가를 받아야 되고 이건 어디서는 수입 허가 없어도 되고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나라 규정이나 이런 거 좀 체킹을 하셔야 되는데 저는 지금 미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미국 규정 정도만 지금 어느 정도 참고를 하고 있는 거고 일본은 좀 빡세요. 제가 듣기로도 되게 그 수입 규정이 되게 빡세고 어렵고 그래서 물건 어마어마하게 많이 판매하는 거 아니면 대부분 FBM으로 해갖고 약간 주문 들어오면 물건 발송하는 식으로 그렇게 하거든요. 아, 개별적으로 다른 나라 들어가는 거는 그냥 FBA로 보내고 예, 예. 미국은 FBA. 미국은 그냥 FBA로 바로 보내고 그래서 이제 캐나다랑 멕시코 체킹해놓고 예, 미국 그 캐나다는 그냥 미국에 있는 재고로 바로 발송되는 거고 일본은 워낙 수입 규정이 워낙 빡빡하니까 그래서 그거는 그냥 제 직구 형식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그렇게 제약을 안 받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일본은 그런 식으로 진행하기도 하고. 예. 이거는 마이크 안 쓰고 질문하겠습니다. 네, 제가 강의류 네, 부분이 네, 네. 제가 여러 개들 보다 보니까 기억이 안 나서 강의료가 어떻게 되죠? 저희 강의료가 지금 가기에 180.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기간 몇 시간짜리 어떻게 진행? 우선은 저희 강의료는 180만 원이고요. 우선 3주 강의고 그다음에 3주 강의 끝나고 한 달 뒤에 저희가 또 봐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진행 사항도 좀 체킹을 하고 안 되는 부분을 저희가 좀 뚫어드리고 저희가 그러니까 막상 4주 연수로 쭉 만나니까 그 이후에 막 막히는 것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그러면 3주 끝나고 한 번 더 보자. 그래야 분명 안 올 사람도 있겠죠. 몇 명은 안 오겠죠. 근데 하고 있는 사람들이 보면 막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총 4번 만나고요. 강의가 한 번 하면 대략 한 5시간 정도 진행을 하고 그래서 우선 처음엔 15시간 진행하고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아, 오프라인. 저희는 온라인은 안 해요. 네, 주일에. 그래서 저희가 예를 들면 토요일 날 수업을 들으신다고 하면 토요일 날 수업을 하고 그다음에 주중에 숙제를 드려요. 그러니까 저희는 풀로 3주를 채우려고 해요. 숙제를 하시니까. 그래서 저희가 강의를 하고 그거에 대한 숙제를 드리고 숙제를 하시면 그러니까 그 한 주가 완성이 되는 거죠. 그리고 숙제를 다 오시면 저희한테 하는 질문들이 달라질 거고 저희가 이거 이렇게 하니까 마진이 안 남던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 웬만하면 이제 3주를 풀로 채우고 그러니까 저희 커리큘럼 자체가 어떤 거냐면 우선 가입부터 같이 해요. 그냥 가입을 같이 안 하려고 하니까 너무 문제가 많아서 같이 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마진 계산을 하는지 그다음에 어떤 제품 소싱하는지 그다음에 두 번째 주차에는 셀 유어즈라는 거 첫 번째 주차에 하는 거 셀 유어즈라는 거를 첫 번째 주차하고 두 번째 주차는 뉴 리스팅을 배워요. 새로 제품 등록해서 또 어떤 제품을 찾아야 되는지 또 소싱 방법에 대해서도 좀 배우고 그래서 좀 그런 어떻게 상세 페이지를 구성을 하고 어떻게 상품명을 만들고 어떤 식으로 하는 것들을 이제 두 번째 주차 때 배우는 거고 세 번째 주차는 운송을 배워요. 자, 소싱했고 물건 올렸다 그러면 발송을 해야 되잖아요. 발송을 배워요. 이게 발송이 되게 쉬운 것 같아도 어려운 게 이게 수출이잖아요. 이게 수출이기 때문에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국내에 그냥 주소지만 알면 우체국 가갖고 이거 좀 보내주세요. 이게 아니거든요. 좀 달라요. 그래서 운송사별로 시스템이 다 달라요. 거기 입력하는 것도 다 다르고 거기에서 보낼 수 있고 못 보낼 수 있는 게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알려드려요. 이게 수출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알려드리고 보내는 것까지 저희가 다 알려드려요. 그러면 사실 코스는 다 짜진 거예요. 왜냐하면 물건 발송해서 미국에 잘 도착만 하면요. 미국에서 알아서 보관해주고요. 주문 들으면 알아서 보내주고요. 고객 문의 오면 문의 알아서 대응 다 해주고요. 반품 오면 반품 것까지 다 처리를 해주거든요. 그럼 저희가 그 다음에 처리해야 될 것들은 재고가 몇 개 남았지? 아, 재고 더 보내야겠구나. 이것만 해주면 돼요. 그리고 새로운 것도 소싱해주고. 그래서 사실 저희가 하는 거는 당장에 처음 가장 기초적인 가입부터 소싱, 등록, 발송까지 다 하긴 해요. 그러니까 이 사이클 한번 돌아요. 요렇게 한번 도는데 이제 이거 다음에는 이제 각자 여러분들이 이제 소싱하는 제품을 실제로 찾아서 올리고 등록하고 보내고 이 작업을 이제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강의가 짜여져 있고 이거를 혼자 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공부 독학해서 똑똑하신 분들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도 강의를 배워서 6개월이 걸린 거고 근데 뭐 빨리 하실 수 있으면 빨리 하시면 좋죠. 근데 이제 저희가 강의를 하는 이유는 그 속도를 빨리 낼 수 있게끔 해드리는 거고 그리고 아마존 저도 지금도 하지만 지금도 뭐 어떤 게 있냐면 하다 보면 100% 막혀요. 그냥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마존 가입만 하면 끝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가입은 그냥 시작인 거고 시작인데 가입됐으니까 나 떼돈 벌 거다. 이제 시작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등록해야지. 등록하면 안 되지?
근데 아마존이 그렇게까지 막 모든 걸 다 챙겨주지는 않는단 말이죠. 왜 안 되는지, 왜 문제가 있고 이걸 어떻게 해결하는지 다 알려주진 않아요. 역으로 올리려고 했어요. 지금 가장 빡센 게 브랜드 승인, 카테고리 승인이 가장 힘들 건데 카테고리 승인을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몰라요. 우선적으로 아마존이 얘기하는 건 정석을 얘기해 준단 말이죠. 아, 네, 본사나 유통사에 가셔서 이런 거래 명세서 받으셔가지고 거래 명세서 안에는 이런 내용, 저런 내용, 이런 내용, 저런 내용이 있어야 되고 이거는 이렇게 해서 거래 명세서가 있으셔야 되고 이거에 대해서는 이거 있으셔야 됩니다. 말은 되게 쉽죠. 근데 과연 만약 오리온이라면 오리온 본사 가면 그거 해주냐고요? 안 해주죠. 누가 해줘요, 본사? 본사 뭐 귀찮아서 아, 제가 100개 살 건데 좀 해주실래요? 아, 그냥 소매점 가서 사세요, 100개 이러죠. 되게 말은 쉽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어떻게 뚫을 것이며 이런 거를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처음에는 자기가 해보려다가 많이 버벅벅 돼요. 몇 주를 아마 저도 그것 때문에 솔직히 전 포기하려고 그랬어요. 저도 솔직히 말하면 카테고리 승인 때문에 포기하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저도 혼자 하게 되면 걸리잖아요. 문제가. 생각해보세요. 아마존 가입하다가 한 30번 동안 거절 나보세요. 에이씨 짜증나서 때려치지. 때려치면 기회비용이 다 날아간 거예요, 사실. 그래서 그냥 그 때려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냥 처음부터 그냥 중간 지점까지 데려다 두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넘어가요. 이렇게 넘어갑시다. 이렇게 갔어요. 우회해서 저희는 우회하는 방법을 알려드려요. 그래서 저희는 온라인을 못해요. 우회를 하기 때문에 정석으로 하면 저희 정석으로 저희도 얘기는 할 수 있어요. 아마 오리온 본사 가셔서 담당자 알아서 찾으시고 이렇게 이런 서류 꾸며달라고 얘기하세요. 이 서류 달라고 하세요. 그거 받으시면 됩니다. 얼마나 편해요, 저희도.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리고 다 뚫을 수 있겠어요, 본사를. 못 뚫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우회를 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려요, 우회를. 그 우회를 안 하면 정석이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우회를 하니까 근데 이게 온라인에 너무 막 퍼지면 좀 저희도 솔직히 좋지는 않아요. 뭐 저희가 뭐 좋은 방법을, 뭐 편법도 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좋은 방법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거 좀 오프라인으로 좀 하는 거고. 아무튼 그렇게 좀 아마존 강의를 지금 학원에 있는데 좀 그렇게 커리큘럼이 좀 짜졌어요. 짜져서 그렇게 중간 지점 데려다 놓고 그리고 저희도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건 그거예요. 중간 지점을 갖다 놨으면 문제 없을 것 같나요? 100타 있거든요. 또 있죠. 물건 판매하는 게 그렇게 쉬우면 다 팔죠. 문제 또 있어요. 그럼 또 그때 이거 어떻게 되지? 어떻게 되지? 막 또 찾아본다는 얘기죠. 근데 아마 검색해 보시면 아마존 판매에 대한 블로그나 인스타나 유튜브 채널 어마어마하게 많지 않을걸요? 그러니까 진짜 내가 딱 막힌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딱 지적하는 영상 찾기 어려우실걸요? 아마존은 많이 없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이거 어떻게 되지? 이거에 대한 해답 없으실걸요? 이거 찾기가 되게 어려우실걸요? 몇 주 걸리실 수 있어요. 그거를 저희한테 물어보시라는 거죠. 사실 저랑 윤셀리만 있는 줄 아는데 저희는 다른 그 창업센터에서 같이 멤버들이 많아요. 제 스승님도 있어요. 저는 윤셀님 제 스승님은 아니에요. 제 스승님도 있어요. 저도 문제 생기면 그분한테 막 물어보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저희가 모르면 저희는 아마존 담당자도 있어요. 저희 강의 때 아마존 담당자도 왔었어요. 저희 연락처도 있어요. 저희는 루트가 다양해요. 알 수 있는. 저희도 많이 해봤기 때문에 경험이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건 저희 강의는 저희가 앞으로 그 사후 관리를 해드린다는 장점이 있는 거다. 아무리 다 뚫어드려도 문제 100타 생긴다. 근데 그 문제를 어떻게 하면 그냥 바로 그냥 저희한테 물어보면 그거 누르시면 돼요. 그렇게 누르시면 그거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 서류 제출하시면 돼요. 이렇게 얘기해주면 끝나는 얘기를 우리랑 관계가 없으니까 물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답답해 죽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막 어떻게 해야 돼요? 막 이러다 그냥 끝내버리는 거. 그래서 저희가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건 그냥 사후 관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 강의는 더 좋은 거다. 그러니까 기술까지 알려주고 아직 모르는 사이입니다 이런 게 아니라 저도 솔직히 말하면 윤셀님한테 되게 감사한 건 일기 분들이랑도 지금도 연락 되게 자주 받고 지금도 오시는 분들마다 안 하고 그분 되게 바쁘신 분이거든요. 본업이 있으시고 부업으로 아마존 하시는 분인데 그래서 참 감사하고 저도 대응을 해요. 지금도 기술 모임도 하고 스터디 모임도 하고 연락 오는 분들 제가 바로 안 받은 적은 있어도 아예 연락을 회신 안 한 적은 없어요. 왜냐면 저도 제 채널 걸고 하는 사람이란 말이죠.
제가 안 받으면 당연히 뭐 글 쓰실 거 아니야. 일세 이 새끼 이거 전화 안 받더라. 강의 끝나니까 모른 척 하더라. 이 새끼 나쁜 놈이다. 저랑 윤세님은 저희 얼굴 까고 했어요. 저희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거고 여러분들이 잘 되셔야 제가 잘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막혀와가지고 버버버벅 대고 있는데 그걸 제가 혀를 뚫어드려야 되는데 혀를 뚫어야 쫙 나가는 건데 그래서 수강생분들이 잘 돼야 저희도 잘 되는 거 저희도 충분히 인지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 상부상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잘 돼야 저희가 잘 되는 거고 여러분들이 야 이거 들었더니 돈 되더라 너도 해봐라 친구들 소개할 줄까 영업사원이 될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저희는 그래서 그런 사후 관리가 되기 때문에 해드리기 때문에 좋다고 생각해요. 10기는 다다음 주에 시작하는 거예요? 12월 6일 날 시작해요. 12월. 예, 그래서 우선은 저도 근데 강의를 제가 함부로 들으라 말라고 할 수가 없는 게 안 맞는 분들이 있어요. 솔직히 저는 100%다 맞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앉아서 이거 하는 거 있잖아요. 퇴근하고 한두 시간, 두세 시간 이거 하는 거 진짜 고역이에요, 진짜. 저 퇴근하고 진짜 씻고 나와서 밥 먹고 나면 8시, 9시인데 놓고 나가 다음날 6시에 일어나는데 엄청 피곤하잖아요. 쉽지 않아요, 솔직히 말하면. 부업으로 하는 거. 본업으로 하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 부업으로 하는 것도 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100%돈 번다 얘기 못 해요. 이거 하실 수 있는 부분 하라고 해요. 하루에 한두 시간, 두세 시간씩 무조건 투자할 수 있는 사람 하시라. 그래야 돈 번다. 처음에는 그 작업 들어가야 돼요. 시간 태워야죠. 아니면 직원 쓰셔야 돼, 직원. 근데 직원 쓸 돈 없잖아요. 한 달에 2, 300씩 뭐 낼 돈 없잖아요. 대부분 직장인들이. 그러니까 본인이 일을 하셔야 되는데 본인이 일하는 방법을 몰라요. 본인이 어떻게 지금 저도 제가 일을 시키는 방법을 몰라요. 저도 되게 나태해가지고 막 출근하기 귀찮아가지고 맨날 막 9시 좀 넘어가고 출근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막 10시 다 돼서 막 오고 막 그거 좀 어려워요. 그래서 가장 큰 난적은 가장 아마존으로 돈을 못 벌게 하는 가장 큰 거는 나예요, 나. 내가 일을 안 해서 그래요. 내가 일을 안 해서. 막히는 게 아니라 핵심이 막히는 것 같은데 지금 들어보니까 무조건 막힌다고 해서 뭐가 막혀요? 계속 무조건 막힌다고 해서 하는 게 계속 나오는 것 같은데 당연히 막히죠. 이거 사업인데 아마 사업하시는 분들은 너무 잘 아시겠지만 사업한테 문제가 없는 사업이 있나요? 그냥 제가 배우기로는 해결하는 사업이죠. 맞아요. 사업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에 따라서 정말 잘 되거나 망하거나 중간으로 가거나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결국에 사업인 건데 이거 되게 그냥 간단하게 편의점 알바처럼 부업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거 전혀 다른 얘기예요. 그냥 편의점 알바는 가면은 시급 10,000원은 주잖아요. 이건 10,000원도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역으로 시급당 1,000,000원을 벌 수도 있는 거, 100,000원을 벌 수도 있는 거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진짜 사업이에요, 사업. 이거 알바 아니에요. 사업이에요. 내가 정말 이 제품에 자신 있어서 내가 이걸 100만 원어치를 구매를 해서 보내야 되는 수도 있는 거고 내가 이 제품은 딱 10만 원만 투자를 해야겠다는 그 판단도 내가 해야 되는 거죠. 그 판단을 잘 내리기 위해서도 되게 평정심도 유지를 해야 되고 저도 제 마인드 컨트롤이 너무 안 돼서 가지고 저도 엄청 많이 봤던 거죠. 영상도 보고 돈 내고도 막 마인드 컨트롤 하는 것도 막 배우고 막 어떻게든 막 이 상황에서 좋은 선택을 내리기 위해서 마케팅 책도 저도 많이 읽었어요. 이렇게 어떻게 하면 이 문구 하나에 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까 이런 공부가 저도 따라왔으니까 지금 아무렇지도 않게 전 쓰지만 전 공부를 했으니까 그냥 아무렇지 쓰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무 공부가 없었기 때문에 되게 그냥 이거 하면 돈 번다며 올리면 돈 번다며 되게 쉽게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 알바랑 되게 다른 개념이긴 해요. 되게 진짜 되게 간단하게 생각하고 오시는 분들 많은데 이걸 왜 사업이라고 생각을 안 하시지라는 생각을 하긴 해요. 네, 이거 절대 알바 개념 아니에요. 이거 그냥 물건 진열하세요. 진열하고 뭐 하세요? 이거 닦으세요. 닦고 오늘 시급 해갖고 오늘 5시간에 다 5만 원 드릴게요. 이거 절대 아니에요. 근데 아마존이 좋은 건 제가 봤을 때도 이거는 육체적인 노동이 진짜 많이 안 들어가긴 해요. 그러니까 소싱 해가지고 물건 발송할 때만 스티커 부착하고 뭐 이런 건 있는데 그거를 육체적인 노동이라고 말을 하면 저는 할 말은 없는데 결국에 잘 팔린 상품 잘 찾아가지고 올려서 이제 보내는 거는 막 어마어마한 전 나이 들어서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저희 창업센터 보시면 되게 은퇴하시거나 나이 드신 분들이 좀 있어요. 창업센터가 뭐예요? 저희 그 아마존 하시는 분들끼리 모인 그 센터가 있어요. 그래서 그 모임이 있는데 거기서 보시면 은퇴하신 분들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잘하면
눈치 안 본다는 게 편의점 알바는 결국에 누군가의 면접이 마음에 들어야 되는 거고 그 사람이 마음에 들게 일을 해야 되고 그게 뭐 6시가 됐든 7시가 됐든 출근해야 되는 거고 이 사람 나오라면 나와야 되는 거고 해야 되는 거고 근데 이거는 주도적일 수 있다는 거죠. 잘만 해놓으면. 그리고 윤슬님 저도 실제로 그분 일하는 거 가서 보면 그분 일주일에 그분이 얘기하세요. 나 8시간 일한다. 일주일에. 아마존 창업센터 가잖아요. 출근을 대략 10시, 11시에 와요. 출근을. 그리고 3, 4시에 가요 집에. 그게 돼요. 근데 그분들이 초기에 쓴 시간을 생각하지 않아요. 대부분은. 그냥 지금 현 상태의 그분들의 잘 됨을 보고 야 11시에 출근해서 3, 4시에 집에 가는 사람 너무 좋은데? 나도 해야겠는데? 근데 그분들이 초창기에 돈 쓰고 돈 날린 건 생각 안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아마존은 제가 봐도 아마 쿠팡 하시는 분들 많이 느끼실 거예요. 물건만 넣어놓으면은 알아서 팔리고 알아서 CS 다 해주고 반품 다 해주니까 편하긴 하다 이 얘기 하거잖아요. 아마존도 같죠. 아마존, 오마존 게 쿠팡이니까. 그래서 아마존은 그게 장점이긴 하다. 물건만 잘 소싱하는 능력만 갖춰 놓으면 그리고 내가 테스팅을 난 이 정도는 광고비라고 생각하고 내가 그냥 투자한다 이런 사업적인 마인드. 그다음 내가 일을 시키는 걸 한다. 그리고 이 프로세스를 딱 만들고 직원 한두 명 정도만 두면 솔직히 그때는 뭐 크게 막 돈이 들어 뭐 몸을 쓰거나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존 사업이 이런 부분 좀 메리트가 있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전 하나 여쭤보고 싶었던 게 지금 다 초반 얘기를 하니까 뭐 한 10개 하면 뭐 한두 개를 하고 뭐 마진을 계산해보고 이 정도에서 내 광고비를 생각하겠다 이런 것도 있는데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한 개 물건이 이제 10개, 20개, 40개, 60개, 80개 이제 잘 팔리는데 이것도 사이클이 있으니까 지금 하셨던 물건 중에 이제 거꾸로 이제 100개 뭐 이렇게 늘었다가 이게 무한정 늘지는 않을 거니까 거꾸로 이제 안 팔리고 다른 걸 찾아야 되고 이런 것들도 있으셨어요? 우선적으로 아마존에서는 원래 팔렸는데 안 팔린 제품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마존이 이거는 저도 아마존 셀러를 1년 좀 더 넘게 했기 때문에 저도 좀 데이터가 부족할 수는 있는데 그냥 제 기준에서 말씀드리면 또 제가 들었던 걸로 말씀드리면 주기가 한국보다 좀 느려요. 한국은 유행이 빠르잖아요. 바뀌게 되잖아요. 근데 미국은 생각보다 좀 그게 좀 이렇게 바뀌니까 그거 정도는 충분히 따라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늦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조금 스테디셀러가 좀 더 지속이 오래돼요. 조금 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그게 아마존 미국이란 시장이 그게 조금 더 메리트가 있지 않나. 그리고 분명히 그런 건 있겠죠. 뭐 시즌별 상품은 있을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여름에 잘 팔리는 상품인데 내가 재고를 조금 잘못 생각해서 좀 더 갖다 놓을 수는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하시냐면 우선적으로 그 미국의 창고가 있어요. 미국 창고들. 그러니까 아마존보다 좀 더 보관료도 좀 싸고 그다음에 조금 좀 뭐 수수료 좀 저렴한 이런 업체들을 써서 물량을 차라리 거기다 갖다 놓고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거기다 물건을 갖다 넣으면 좀 보관료도 좀 낮고 하니까 그래서 거기서 만약에 아마존 물건 떨어지면 거기서 보충하면 되니까 그런 식으로 하거나 아니면은 물건이 좀 너무 비싸지 않는 건데 운송비가 반송 오는 게 되게 비싸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반송 안 하고 그냥 거기서 폐기를 해버리거나 아니면 거기 창고로 쓰거나 아니면 지인 창고에 넣어놓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하실 수도 있죠. 근데 뭐 저는 사실 시즌별 상품을 하진 않기 때문에 시즌별 상품이 아니어서 좀 사계절 나가긴 한 거예요. 그래서 가장 베스트는 사계절 나가는 게 좋긴 하죠. 이게 지금 안 올리실 수도 있으니까 저는 이제 궁금했던 게 저는 이제 미국으로 보내는 거니까 제품을 이제 고를 때 먹는 걸 하면 안 되겠다. 아니면 이제 유통기한이 이제 걸려서 이제 사람이 먹는 거서 뭐 잘못되면 이상해지니까 네. 뭐 그런 쪽으로 생각했었는데 그 햇반이라든가 이런 것도 해주셔서 이제 그런 뭐 과자류든지 뭐 그런 거겠죠. 이제 너무 신선 식품은 아닐 거니까 그런 것들은 아마존 배송하는 데는 그거는 문제가 없나요? 네, 우선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되게 질문도 많고 문의도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를 할 수 있는 거는 우선 아마존 규정이랑 그다음에 미국 규정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면 그러니까 문제 안 되게끔 보낼 수는 있어요. 문제 안 되게끔 보내고 문제 안 되게끔 판매는 하고 할 수 있는 방법들은 다 말씀을 드려요. 근데 그거를 모르기 때문에 막연해서 안 되지 않아요? 그래서 안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면 찾아요.
근데 그거를 우회적으로 찾는 방법이 있고 그걸 정석을 뚫는 방법인데 정석을 말씀드리면 어떤 본사나 유통업체 찾아가지고 그쪽한테 제조 서류 다 받아가지고 그 제품 샘플로 사가지고 미국 보내서 미국에서 테스팅 레포트 받아가지고 9대 영양소가 한국이랑 다르단 말이죠. 그럼 9대 영양소 그 정보 받아서 테스팅 레포트를 해가지고 그걸 라벨로 해서 라벨 부착해가지고 그다음에 정식으로 미국에서 수입을 받아줄 사람 찾은 다음에 수입 업체랑 해서 그 수입을 실제 물건을 하고 그거를 이제 미국 아마존에 넣으면 돼요. 되게 편해요. 되게 좋아요. 근데 대부분 이제 그것만 아니까 이제 그거 어렵지 않아요? 아니 당연히 정석은 당연히 어렵죠. 정석을 쉽다고 말한 적 없어요. 정석 되게 어려워요. 그렇게 하면은 한 제품당 기본 한 3, 400 들어갈 거예요. 제품 하나당. 그래서 대부분이 어렵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거를 조금 이렇게 저희가 돌려서 어떻게 그렇다고 뭐 불법을 저지르자는 것보다도 아니 그게 아니라 아마존 규정과 미국 규정에 대해서 저희가 어느 정도 부합하게끔 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고, 네, 그렇게 좀 어렵긴 해요. 쉽진 않아요. 네, 말씀하세요. 아마존 규정하고 미국 규정하고 뭐가 달라요? 둘 다 미국 기업. 아마존은 플랫폼이니까 플랫폼마다 규정이 있잖아요. 우리 플랫폼에서는 제품 사진을 올릴 때 뭐 이런 걸 올려라 아니면 우리는 이런 상품을 올릴 때는 이런 서류가 필요하다. 또 미국은 미국의 수입 규정이라는 게 또 따로 있기 때문에 이런 상품을 갖고 들어올 때는 이런 신고를 해야 되고 이런 서류를 제출해야 됩니다. 이런 거를 좀 인지를 해야 돼요. 그럼 아마존 규정만 보고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미국 규정도 같이 보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하시려는 유형의 제품 그런 카테고리 예를 들면 뭐 일반 생활 소비재다. 그럼 일반 생활 소비재가 들어왔을 때 어떤 서류를 넣어야 되고 또 어떤 규정이 있는지 좀 아시면 좋죠. 네. FBA 입고 관련해서요. 그 상품마다 바코드를 붙이고 개별 포장 단위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예를 들면 홍삼통 같은 경우는 박스채 100개가 입고되면 걔네가 하나하나당 아마존 시스템에서 아마존 패키징을 하는 거야. 저희가 박스 해서 그러니까 쿠팡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뭐냐 한 박스에 뭐 50개를 보낸다. 그럼 거기서 알아서 그 우리가 제품 그러니까 세트별로 예를 들면 그러니까 2개가 한 세트일 수도 있고 3개가 한 세트 있잖아요. 그러면 그 3개짜리를 우리가 패킹을 잘 해서 거기다가 바깥에다가 이제 바코드 딱 붙이면 그 직원들이 아 이거는 이거 바코드가 여기 있으니까 이게 한 세트인가 보구나 이렇게 해서 찍고 거기서 알아서 뭐 박스 포장을 해주는지 뭐 해서 보내죠. 예를 들면 이게 2개가 세트 상품이면 개별 바코드가 붙는 거고 개별이면은 각각 붙는 거고 만약에 이게 2개가 내가 이거를 세트로 하면은 그걸 내가 알아서 그 패킹을 해야 돼요. 뭐 뾱뾱이로 싸든지 아니 테이프로 싸든지 해가지고 그걸 박스를 넣을 필요는 없고요. 박스를 넣을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이게 해외이기 때문에 봉투로는 제가 알기로 안 받거든요. 봉투로 보내면 안 받아줘요. 그래서 박스에 넣어가지고 이제 보내죠. 배송도 결국은 배워야 되는 거군요. 네, 배송도 배워야 되고 그리고 박스 하다가 보면 이렇게 좀 공간이 남을 수 있잖아요. 공간 이 정도 남았어요. 별게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몇천 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다 돈이에요. 이거 공간이 남았다. 돈. 예,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도 좀 잘 인지를 해야 되는 거. 그리고 예전에 좀 저희 수강생 분들 중에 좀 실수했던 게 어떤 분이 잘 이해를 못하고 이제 물건을 한 번 보낼 때마다 이제 한 3, 4kg씩 보냈나 봐요. 그거를 일주일에 몇 번씩 해가지고. 근데 제가 그래서 마이너스가 났더라고요. 생각 보니까 왜 그럴까 보니까 이게 한 번 보낼 때 10kg 이상씩 보내면 단가가 훅 떨어지거든요. 근데 1, 2kg, 2, 3kg 보내면 되게 비싸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렇게 보내니까 아마 좀 많이 손해를 보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거로 좀 인지를 좀 알고 계셔야 돼요. 저도 처음에 견적 받을 때 처음에 제가 눈에 들어오는 게 1kg당이잖아요. 35,000원 너무 비싼데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에이씨 이거 못 쓰겠다. 근데 점점 내려가다 보니까 한 10kg 이상 되니까 한 8,000원대네? 와. 그러니까 그런 것도 막 하다 보면 알게 되는 건데 혼자 배우면 근데 그런 거 이제 저희 강의 때는 이제 같이 알려드리는 거니까 그래서 저희도 항상 얘기하는 게 보낼 거면 기본 8kg 이상 보내라. 보낼 거면 아니면 좀 모았다가 보내라. 왜 굳이 키로당 뭐 2, 3만 원씩 내면서 보내냐. 그러면 그거 다 소비단체 전가해야 되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죠. 사실 그래서 아마존은 솔직히 그냥 대놓고 얘기하면 들어가는 게 쉽지가 않아요. 들어가는 게 쉽지가 않아요. 가입 자체도 되게 어렵고 가입 되게 쉽다고 생각하죠. 진짜 쉽긴 한데 이상하게 어려워요. 그리고 아마존에서도 막 문제도 많이 생기고 더 어려운 건 참 컨텐츠들도 많이 없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컨텐츠도 많이 없어서 그게 좀 어렵긴 해요. 그리고 하다 보면 제가 봤을 때 아마존이 가장 어려운 건 그냥
안 해서 그러고, 그리고 실행을 안 해서 어려운 거고, 그 초기에 그런 얘기를 종종 하거든요. 아마존은 입학이 진짜 어려운데 졸업은 쉽다. 쿠팡은 입학이 졸라게 쉬운데 졸업이 진짜 어렵다. 그러니까 뭘 선택해도 그거는 본인의 선택인데 입학이 어려우니까요. 아마존은 블루오션으로밖에 남을 수 없는 게, 여러분이 나중에 아마존 하시다 보면 알 거예요. 야, 이걸 누가 어떻게 알아? 이거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막 이런 게 되게 많거든요. 진짜 문제 많고 막 진짜 속 터지는 거 많고, 초기에 막 되게 불친절한 것도 많고, 막 문제 터졌는데 안 되니까 다시 신청하세요. 그러니까 왜 안 되냐고 막 이래요. 그런 게 많아요. 그래서 되게 그게 빡센데, 막상 들어가고 나면 되게 매력적인 시작이긴 해요.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한국에서 이 제품 너무 잘 팔아요. 근데 난 쿠팡에서 많이 팔고 싶어요. 연락해보세요. 안녕하세요. 저 누구누구 셀러인데요. 저 이거 쿠팡에서 팔고 싶은데 저 쿠팡에서 팔아도 돼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우리도 쿠팡 해요. 왜 우리가 줘요? 근데 아마존은 판매하는 방법 잘 몰라요, 사람들이. 역으로 업체들한테 미국 판매하세요? 미국 수출하세요? 저희 미국 아마존 하는데 미국 수출하려고 하는데 물건 좀 주세요. 진짜 미국 해주실 수 있어요? 이런다니까요. 근데 제가 쿠팡 판다고 해보세요. 저희도 합니다. 끊으세요. 이래요. 네, 되게 기회 자체도 다르고, 그리고 한국에서 매출 안 나왔던 업체들도 미국에서 터지는 경우들도 있어요. 이게 시장이 달라요. 다른 시장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저도 영양제 제품 만들어서 판매했는데 저도 한국에서는 많이 못 팔았어요. 재고가 남아서 저도 그 제품 갖고 아마존 시작한 거예요. 저도 안 팔려가지고. 근데 그 제품이 꽤 나왔어요. 저도. 그래서 저도 그걸로 지금 제품을 이제 시작한 거고 판매가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안 팔리는데 역으로 미국에서는 팔릴 수도 있어요. 역으로 미국에서 안 팔리는 게 한국에서 팔릴 수도 있겠지만 기회가 좀 다르다고요. 되게 시장도 다르고. 그래서 되게 매력적인 시장이에요. 되게 시장 커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제가 알기로 쿠팡보다 20배인가 몇십 배 더 크거든요. 몇백조 시장이에요. 이 시장에서 못 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아는 제 스승님은 떼타올로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 버는 사람이에요. 떼타올로. 저도 떼타올로 한국에서 1,000만 원 벌 자신은 없거든요. 근데 그분은 그걸로 팔더라고요. 그리고 청소용품 중국에서 제조해가지고 그걸로도 몇천 벌고. 그분의 삶을 보면 저도 부러워요. 땡자 엄청 하시면서. 그래서 아무튼 너무 그냥 좋다 얘기만 하는 것보다도 현실적으로, 그리고 아마존 수강하시면 100% 성공 못해요. 100% 성공 못하고, 저희가 일을 대신 해드리겠다고 돈 180 받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알아서 매달 100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해서 180을 받으면 미친놈이죠. 저희는 아마존 판매에 대한 기술을 알려드리는 거고, 그리고 그 이후에 문제가 터질 거니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다 대응을 해주겠고 방안을 얘기를 해드리겠다. 그리고 우리가 모른 척 안 하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앉아서 하는 게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진짜 싫을 수도 있어요. 앉아서 이것만 해야 돼요. 아까도 보셨겠지만 저랑 이 직원 옆에서 계속 앉아서 이거 하고 있어요. 이거 앉아서 이거 안 맞는 사람이 있어요. 엉덩이 막 들썩들썩거리고 막 나가야 되고 막 안 맞아요. 안 맞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마지막은 좋은 걸 끝내고 싶어서 기수 모임 하신다 그러셨잖아요. 근데 기수가 뭐 8기도 있고 뭐 한 25명 이렇게 되는데, 보실 때 이제 1기에서 지금까지 봤을 때 좀 뭐 잘 되신 분들이거나 아니면 중간이거나 뭐 이렇게 갔을 때는 서바이브 하신 분들은 어느 정도 되시는 것 같으세요? 솔직히 이거는 저희 잘못도 있고 뭐 문제도 있는데, 사실 몇 천씩 버는 사람은 아직 없어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얘기를 좀 하자면, 생각해보면 요거를 이제 제가 5개를 보내요. 테스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처음부터 제가 100개를 보낼 수 없잖아요. 5개를 보내면 한 달 뒤에 재고가 잡혀요. 아마존에. 한 달에서 한 달 반. 그러니까 좀 시간이 좀 걸려요. 그럼 만약 한 달 반 뒤에 이제 재고가 한 달 만에 팔렸어요. 그럼 2달 반 걸렸잖아요. 그러면 이거 이제 10개 팔렸으니까 다음에 20개 보내야지. 20개 이제 준비해서 보내요. 그럼 다시 한 달 반 뒤에 재고가 이제 10개가 잡혀요. 20개가 잡혀요. 그럼 그 한 달 만에 팔렸어요. 그러면 지금 벌써 한 4, 5개월 지났잖아요. 그럼 이제 이거를 내가 40개 보내도 된다는 이제 데이터가 나온 거예요. 그럼 이제 그럼 내가 40개를 보내요. 이제 그런 식으로 점점점 이제 늘어나는데, 근데 그게 조금 더뎌요.
그래서 지금 솔직히 말하면 뭐 쿠팡 그런 것처럼 몇 천만 원 아직 없어요. 대부분 몇 백만 원대 지금 아직은 있는데, 근데 계속 꾸준히만 하면 저는 매출이 안 오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건 데이터가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지금 계속. 아, 이거는 한 달 만에, 일주일 만에 이 정도 나가니 이 재고 보내면 되겠다. 이런 데이터가 계속 나오기 시작하고, 안 나가는 상품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점점 매출이 오를 거긴 해요. 그리고 마진이 뭐 그렇게까지 막 박하진 않기 때문에, 그래서 좀 그런 식으로 올라가다 보면 좀 더 올라오지 않을까 싶고, 저도 그래서 조금 더, 저도 사무실을 제가 좀 더 수강생분들한테 오픈을 하고 싶은 이유는, 분명 하다 보면 어렵잖아요, 혼자 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도와드리고 싶어서 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저는 어떤 생각도 하냐면, 전 아예 아마존 수강생이나 아니면 신규 수강생을 옆에 끼고 있을 생각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아예 같이 하려고요, 일을. 그래서 여기 사무실이 크지 않기 때문에 한 두세 명 정도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그 사람들은 그냥 같이 옆에서 그냥 같이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아마존 셀러로서 그냥 같이 옆에 있는 거죠. 그러면 맨날 아마존 얘기할 거 아니에요. 야, 아마존에 이번 소식 뭐 했는데 이게 안 되더라. 요 광고는 안 되더라.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꾸준히 생각하는 건, 그리고 또 수강생분들 계속 저희 사무실 초대하려고 하는 건 하시라고. 꾸준히 하시라고. 꾸준히만 하면 답 나오고 기회 생긴다는 거.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얘기한 거. 지금 사실 몇 천만 원씩 안 나온 건 뭐 저희 잘못도 있지만, 그런 조금 시간이 정립돼야 되는 것도 있다. 그래서 제가 아마존을 부업으로 먼저 시작하라고 말씀드리는 건, 테스팅 과정이 시간이 좀 걸린다. 5개, 10개 보내서 테스팅 하는 것도 한 달 반 이상이 걸리니 그 부분은 좀 참고하고, 그래서 처음에 부업으로 시작하면서 조금 그거를 이제 자기 브랜드 시키면 브랜드는 많이 보내면 되잖아요. 자기 건 많이 팔아야 되고 광고도 해야 되고 하니까 그거는 뭐 그렇게 넘어가는 거지만, 리셀은 내 상품이 아니니까 그런 식으로 좀 하다 보면 점점 올라갈 거고, 한 달에 몇십만 원 정도 버는 거는 뭐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닌데, 이제 그걸 가지고 뭐 500만 원, 1000만 원 순수익을 가져가는 거는 조금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라는 거 말씀. 그래서 부업으로 시작하면서 꾸준히만 하시래요. 그래서 일주일에 진짜 딱 10시간만 투자를 할 수 있고, 그거를 1년만, 아니 그러니까 6개월만 해보세요. 그러면 하지 말라고도 할 거예요. 제발 하지 마세요. 제발 팔지 마세요. 내가 이거 갖고 3, 400 버는데 내가 왜 안 해야 돼요? 이럴 거예요. 그때부터는 막아도 하실 건데, 그때까지는 그냥 진짜 억지로라도 하셔야 돼요. 근데 그게 어렵죠. 그건 몰랐네요. 그러니까 저희가 보내서 FBA 창고에 도착한 바로 재고가 잡힌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아니에요. 한 달 반. 실제로 그 항공기가 도착해갖고 아마존 도착하는 거는 3일이면 도착하거든요. 3, 4일이면 도착하거든요. 그럼 우리가 생각을 다 3, 4일이면 잡힐 것 같은데 3, 4일 만에 잡히지 않아요. 한 달에서 한 달 반 잡혀요. 뭐 짧으면 3주 얘기도 하는데, 제 기준은 한 달? 길게는 제가 성수기 때는 한 달 반? 그러니까 좀 테스팅이 조금 걸려요. 그럼 그냥 궁금해서 나중에 강의 때 여쭤봐도 될 것 같긴 한데, 솔드아웃을 이렇게 자기가 했을 때 이제 너무 좋은 얘기만 먹었을 때 보지만 솔드아웃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내가 보냈어. 그럼 한 달 반 이후에 그게 이제 맞아요. 솔드아웃에서 풀려가지고 이제 팔리기 맞아요. 시작한다는 얘기. 네, 맞아요. 그래서 그거 관리만 해요. 잘하는 사람들은. 안 솔드아웃 안 되게. 왜냐면 솔드아웃 때문에 그 점수가 내려가거든요. 쭉쭉쭉쭉. 점수. 네, 예를 들면 똑같은 립밤이라고 했을 때 내게 솔드아웃 됐어요. 내가 원래 얘보다 순위가 높았는데 내가 솔드아웃 되잖아요. 그럼 얘가 이렇게 올라가요, 순위가. 그럼 내가 다시 재고를 넣었어요. 그럼 순위가 갑자기 이렇게 되지 않아요. 순위가 이렇게 시작해야 돼요. 그러니까 솔드아웃 안 되게 하는 게 가장 큰 전략이에요, 아마존. 그래서 대부분의 좀 잘하시는 분들은 미국 창고에다가 한 2~3달치를 이미 재고를 넣어놔요. 그분들 데이터가 있잖아요. 한 달에 1000개가 팔리는데 그럼 한 2~3,000개 넣어놔요. 그러면 만약에 창고에 2~3달치 물량이 빠지면 그때 물건 넣는단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바보 같잖아요, 사실은. 아마존 바로 넣으면 그 보관부에 안 나오는데요. 그분들은 바보가 아니니까 그렇게 2~3달치를 먼저 넣어놓고 재고가 안 빠지게 하는 거죠. 정말 자본이 많을수록 유리하겠네요. 그거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사업에서는. 자본력 있고 시간 많이 넣을 수, 직원을 몇십 명, 몇백 명 됐고 시간을 많이 태우는 사람이 더 성공할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 사업이니까. 그래서 그걸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꾸준하게 처음에 그 안정적으로 될 때까지의 인내심이 좀 필요하긴 한 거군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냥 당장 알바비도 안 나올 수 있어요. 당장. 그러니까 한 달 동안, 한두 달 동안은 알바비도 안 나올 수 있는데, 청사진을 보면서 가야 돼요. 나 아마존을 진짜 돈 벌 거야. 나 진짜 아마존 해서 내가 지금 편의점 알바해서 지금 100만 원 벌 수 있지만,
나는 지금 이 한두 달 알바비가 아니라 나는 1, 20년, 2, 30년 그 아마존 셀러로 활동하기 위해서 난 지금 투자라고 생각을 하고 넘어갈 수도 있어야 되는 거고, 지금의 잠자는 시간, 유튜브 보는 시간이 너무 귀할 수 있지만 이 시간을 좀 투자할 수도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 준비 안 된 사람은 제가 봤을 때 강의 듣는 게 의미가 없을 수 있어요. 그거 준비 안 된 사람. 진짜 솔직하게 말해서. 아니 그 강의 파시는 분인데 진짜 솔직하게. 근데 이거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그렇게 해서 실패하면 제가 개욕 먹을 거 알기 때문에. 근데 제가 그분들을 바꿀 수가 없더라고요. 일을 할 생각이 없는 분들을 제가 바꿀 수가 없어요. 아니 저 질문 없어요. 딴 건 아니고 이런 질문 드렸는데 아까 아마존 창업센터 그런 거는 그뭐 아마존 약간 초기 한국의 초기 루트를 뚫으신 분들끼리 약간 친목 그런 건가요? 걸로 출근하신다 그런 거. 거기서 배우시기도 하시고 거기서 하시기도 하시고,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식으로 저도 만들고 싶은 거죠. 저도 커뮤니티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아 공식적인 그런 뭐 지자체에서 그런 게 아니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개인적인 그런 거고, 이제 저도 이제 그런 걸 만들어서 저도 그래서 꾸준하게 스터디 모임도 하고 싶은 거, 그런 건 뭐냐면 그 케이스가 있거든요. 아마존에 예를 들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최근에 실제 잘렸던 케이스인데, 제가 다이어트 그 유산균 중에 이름이 다이어트 유산균이에요. 사실 그냥 똑같이 썼죠. 근데 제가 그걸 한 달에 잘 팔 때는 한 달에 한 3,000불 정도 팔았어요. 한 450만 원, 400만, 500만 원 정도 되죠. 꾸준하게 팔다가 갑자기 삭제됐어요. 너가 다이어트라는 단어를 썼는데 다이어트에 좋다는 게 증명 자료가 있니?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 삭제를 했어요. 뭐 계정 이런 문제는 없고. 근데 만약 이걸 옆에 분이 아셨으면 그 단어가 없는 제품을 뭐 소싱을 하거나, 아니면 그 단어를 상품명에 안 적어도 되는 건데, 그러니까 몰라서 이 사람도 똑같이, 그럼 전부 다 똑같이 4, 50명이 똑같은 케이스로 똑같이 당하면 얼마나 억울해요. 근데 이거가 공유가 됐다면, 빅데이터 느낌. 이 데이터가 공유만 됐다면 나도 이 3,000불 파는 걸 나도 지금도 판매하고 있을 텐데 너무 아쉽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커뮤니티가 조금 활성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된 거예요. 이걸 혼자 했으면 나 혼자만 그 케이스를 알고, 나 혼자만 그 케이스만 알고, 나 혼자 안 팔면 나 혼자 그 끝나는 거고 하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커뮤니티 좀 만들고 싶어요. 꾸준하게 서로 케이스를 공유하면서 이거 이런 식으로 세팅하시면 큰일 납니다. 이거 이렇게 하시면 잘 팔려요. 이런 케이스들을 같이 공부하고 해나가면 조금 되게 건강한 커뮤니티가 되고 같이 돈 벌 수 있는 커뮤니티가 될 수 있겠다, 이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네. 제일 답답한 게 그거였어요. 이제 회사원이고 보업으로 해야 되는데 이제 뭐 다 마찬가지겠지만, 이제 아무리 생각해도 소싱 키워드 배우면 다 배워서는 이제 소싱 키워드인데, 이게 취미가 막 딱 있어서 캠핑이든지 뭐 있어서 할 그런 캐릭터가 아니니까 이제 뭘 보고 찾아야 되는데, 윌센님 보시면 다이소 가고 뭐 하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강의 듣기 전에 다이소를 가야 돼? 아니면 뭘 해야 돼? 사실 그런 게 고민이 되긴 하더라고요. 네, 우선은 만약에 이제 아마존을 직접 시작하기 전에 만약에 준비를 할 게 있다면 사실 마인드가 제일 중요해요. 나 이걸로 돈 벌어야 되고, 나 진짜 몇 달 동안은 미친놈처럼 할 거야. 내가 직원을 고용할 수 있는 돈은 안 되지만 나 그냥 미친 듯이 한번 해볼게. 나 진짜 돈이 되든 안 되든 한번 해보자. 한번 달려보자. 이런 마인드를 갖추는 게 제가 봤을 때 제일 큰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아니야, 아이 뭐 다 떠먹여 주겠지. 저희는 떠먹여 드린다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저희는 매출 보장받는, 매출 보장받았으면 제가 500만 원, 1000만 원씩 받겠죠. 한 달에 100만 원 버는 걸 보장했었으면 제가 그 정도 받죠. 전 보장한다고 한 적이 없어요. 대신에 기술을 알려드리고 저희가 꾸준하게 계속 지속적으로 문제 생기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피드백 계속 드리겠다고 한 거고, 그래서 우선은 그 마인드를 가지고 오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 괜히 그리고 실제적으로 강의 들어오신 분들 딴짓하는 분 되게 많아요. 제가 카톡하고 웹서핑하고 쇼핑하고, 제가 예를 들면 아마존 지금 가입하는 지금 하고 있어요. 다른 거 하고 계세요. 그 내가 얘기해요. 지금 쟤는 아마존 강의 가입하는 거 지금 보셔야죠. 아 이거 안 됐다니까요. 이거 하고 있어요. 그래 난 딴 소리예요. 아마존 가입 어떻게 해야 돼요? 뭐 그렇게 수 있어요. 근데 생각보다 딴짓하는 분 진짜 많고요. 숙제 솔직히 말하면 저희가 어마어마하게 드리진 않아요. 어마어마하게 드리지 않아요. 하루 1시간이면 충분해요. 안 하시는 분이
거의 한 60-70%가 안 하세요. 되게 이해 안 되시지 않나요? 근데 그래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강의 들으러 오실 거면 마음을 진짜 나 진짜 한번 할 거야. 나 진짜 내가 리스 리쿠치랑 내가 윤셀님 진짜 괴롭혀서 맨날 카톡을 하더라도 내가 어떻게든 진짜 한번 해볼 거야. 그 마음이 있으면 제가 봤을 때 기본 반은 간다고 봐요. 예. 그래서 그 뭐 당장 다이소 가지 마시고 다이소를 왜 가서 어떤 제품을 어떻게 소싱하는지는 저희가 알려드릴 거니까 그렇게 배우고 가시는 게 요거를 힘을 덜 쓰는 거지. 괜히 그런 거 있잖아요. 탁구를 칠 줄도 모르면서 뭐 배우지도 않았으면서 막 이렇게 막 쳐보세요. 막 이렇게 쳐보세요. 칠 수는 있어요. 근데 5년 지나서도 이렇게 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배우고 이거를 뭐 정석으로 그러니까 이거 배우고 그다음 이거를 한 달 배우고 2개월 때부터 제대로 하는 게 나아요. 네, 그래서 처음부터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그냥 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오늘 다 질문 나온 것 같은데 아무튼 오늘 이렇게 또 구독자 모임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또 근데 이것도 인연인데 전화번호라도 어떻게 연락처라도 안 될까요? 네네. 그거는 편하게들 하시고요. 네, 편하게들 하시고 아무튼 오늘 구독자 모임 저희 이제 사무실에 처음 했는데 다음에 또 어떻게 두 번째, 세 번째를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너무 와주셔서 감사하고 또 열심히 또 봐주시고요. 또 구독과 좋아요 또 항상 해주시니까 네, 조태꾸알 항상 해주시고 네 앞으로도 또 궁금한 거 있으면 또 댓글로도 많이 남겨주시고요. 네, 해서 또 열심히 아마존이랑 또 국내에서 돈 버는 방법도 알려드리고 또 앞으로 구독자 모임을 좀 더 열어서 또 많은 분들에게 또 도움이 되는 제가 성장을 안 하면 제가 알려드릴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열심히 성장할 테니까 같이 성장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구독자 모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좀 어떠셨어요? 아니 오늘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아무것도 모르고 왔었는데 기대 이상의 사실 꼭 정보를 얻으러 온 건 아니었는데 너무 솔직하게 말씀을 해주셔서 일단 다시 한번 좀 마음을 다잡는 계기가 됐습니다. 오늘 이게 라이브가 나갈지 모르겠는데 전 정말 운이 좋은 케이스라고 생각합니다. 당첨돼서 너무 고맙고요. 감사합니다. 네. 네, 행운에 늘 리셀 리코치님 팬으로 유튜브를 보다가 이렇게 기회를 얻어서 사무실에 방문해서 너무 좋았고요. 좋은 얘기도 많이 들었고 다음에도 계속 하신다니까 다음에도 더 좋으신 분들이 당첨되셔서 여기 자주자주 오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너무 좋았고요. 저한테도 이런 기회가 올 수 있다는 거. 학교 때 뭐죠? 보물찾기에서 당첨된 적도 없었는데 오늘 당첨돼서 너무 기뻤습니다. 그리고 너무 좋은 정보, 값진 내용으로 수업을 이끌어줘서 너무 감사하고 이번 기회로 해서 제가 수업을 들어야 되겠구나라는 다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도 이런 기회가 있으면 참석하셔서 많은 도움을 받았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유용한 정보 알려주셔서 감사하고 그 리셀 리코치님이 정말 그 진정성 있는 모습이 좋아서 이 자리까지 오게 됐는데 오늘 와서 말씀 듣는 동안에 또 똑같은 마음이었고 이번에 이제 10기 시작하신다고 하는데 꼭 빨리 좀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굉장히 좋았고요. 사실은 좀 코치님한테 미안하다는 생각도 잠깐 들었던 게 오면서 의심을 좀 많이 하고 갔거든요. 사실은 왜 이런 재능 기부를 굳이 할까? 조금 코치님 말씀대로 나 혼자 알고 나 혼자 할 수 있는 것도 이게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인데라고 생각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처음 뵙고 어제 신청했는데 당첨돼서 왔는데 맛있는 식사도 해주시고 본인의 생각, 본인의 철학 그리고 본인의 경험들을 굉장히 거침없이 말씀해 주셔서 저같이 처음 관심 갖게 된 사람한테는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좋은 자리여서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